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관심이 생겼고, 한번 설명회를 이제 전화했는데, 내일 모레 설명회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뭐 집과 일자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 집을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체험 수준으로 사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애가 그때 이제 5학년, 6학년을 여기서 다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걔가 만약에 중학생이었거나 그랬다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학교를 매일 갈 수가 있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 작은 학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아토피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집도 저희가 막 재건축하는 그 지역,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재건축을 하는 집을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삿짐도 다 싸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붐이 일면서 과밀학급이 되는 그 초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으셨어요? 그거 싫었죠. 요즘에 학교를 막 다 뭐죠? 20명 안쪽으로 서울도 사실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데 뭐 20명이 넘는 학급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죠. 그런 것도 있었고 짐도 쌓이는 상태였고 어쨌든 그런 것도 아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그때는 뭐 아들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제 뭔가 공기가 좋은 곳에서 이제 뭐 태교도 할 수 있으면서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학교를 연고는 없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모심위원회.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신다. 학생을 모신다고? 그렇게 잘해주는 그런 학교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일 거라고까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뵀을 때 좋았어요. 되게 또 그때도.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여기는 이제 수준별 학습이 되고 이제 방과 후에 이런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연수가 웬 말이냐. 아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 집에서 해외 연수는 생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야 맞아. 이런 것 때문에 뭐 기러기 아빠도 있다는데 서울하고 함양이 그게 대수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내가 엄마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또 한 것도 있어요. 좀 용기를 낼 수 있게. 네.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영어를 3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뭔가 좀 제가 대안학교를 사실은 보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족적이면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 그랬는데 영어 실력이 많이 늘진 않았었어요. 막 알파벳도 막 B랑 D랑 이렇게 헷갈려 쓰고 J도 막 J를 요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영어 차별화 해외 연수 못 갔지만 영어 캠프를 하면서 또 교무부장 우리 김수경 선생님이 말레이시아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오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영어 회화가 원어민과 되시는 굉장히 또 그 아이들 수준 있는 영어 캠프를 네, 해주시고 그것도 다 무상이고 네, 그 다음 방학에도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애들 영어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 또 구몬 선생님이면서 여기 학부모이신 분이 있는데 저희의 과외를 좀 해주셨거든요. 여긴 학원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께 또 의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학교 영어 교육과 또 영어를 좀 학습지와 더불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리딩 게이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영어 책을 읽고 이제 포인트를 쌓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이제 열심히 랭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경쟁을 좀 하면서
그 3박자가 맞아져가지고 실력이 엄청 좋아졌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 영어가 그렇게 단기간에 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아이가 자신감이 그때 이제 6학년 아이들이 8명이 됐어요. 네, 전입을 오면서. 전입 오면서. 네, 지금은 10명이에요. 심지어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 작년에 4명, 6명이었나? 어쨌든 여자친구들 5명에 남자친구 기존에 있던 친구 1명, 그래서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자애들끼리 뭔가 이렇게 우정이 끈끈해지잖아요. 고학년이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임신 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학부모 회장님이 굉장히 놀이 연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시고 놀이 수업을 실제로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못 데려가는 지리산 뭐 이런 데를 이제 EBS 뭐 활동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토요일 날 데리고 다니주시는 거예요. 함양에 그 기후변화 그 영화 상영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데도 데려가 주시고 뭐 이렇게 마을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애가 성장을 했고 또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학교 급식의 퀄리티가 달라요. 막 100명을 준비하는 것과 30명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틀려가지고 아이들이 그 귀한 떡갈비 막 이런 거를 리필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가 키가 10cm 이상 무려 성장하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저 학생회장도 막 출마를 하고 그래서 네 1학기 6학년 1학기 학생회장을 잘 마무리했고 네 지금은 또 배구 대회가 있었어요. 또 안희 초등학교랑 이제 붙어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 애들끼리 막 이러면서 그런 핸드볼 배구가 아니고 참 핸드볼 경기를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이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돌봄 선생님도 원래 1, 2학년만 돌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 저희 애들이 3,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3학년이고 또 5학년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돌봄 선생님 좋으신 거예요. 또 차량 지도랑도 겹치니까 학교 생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요것만 하고 끝이잖아요. 이렇게 서울에서는 차량 지도는 그냥 차량 지도만 하고 돌봄은 돌봄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뭔가 이렇게 살가운 보살핌을 받아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그 부분이 첫째 수학이 정말 많았고 네, 얻은 게 정말 많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작은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가의 기회가 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참가하지 않을 뿐이지 기회가 늘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큰 학교일수록 늘 이제 나가는 애들만 그리고 또 임원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또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심지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영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놀라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책이 생각보다 근데 많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들 책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00권 중에 1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 총무님이 이제 애기들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성장 동화 이런 거 기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증 도서관 200권 정도 돼서 지금은 1200권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 등록은 처음에는 되지 않았고 LH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책 등록을 저희가 이제 다 하게 됐고요. 그럼 지금 도서관 등록이 된 거예요? 네, 작은 도서관으로 LH 함양 서하 어린이 도서관 풀 네임 LH 함양 서하 어린이 도서관.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와야 되냐 그래서 안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도서관으로 또 이제 바꿔서 아니라고 어른 책이 더 많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세종 도서라고 해서 또 60권 책을 또 아이들이나 이런 거는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냥 좀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8명 정도 모여서 그림책을 서로 읽어주고, 그럼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들을 책 읽어주러 가기 전에 저희들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규 모임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했어요. 네. 부모님이 기부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책도 한 권 읽도록 이렇게 장려해주고, 선생님도 되게 그런 거를 잘 하시거든요. 애들 책 읽어주고, 여기서 막 정신없이 뛰고 막 이런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죠. 이렇게 2층은 위험하니까 이제 뭐 7살 뭐 이런 아이들은 못 올라가게 하고, 뭐 1층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책 보는 거는 얼마든지 네 하고 하니까. 네.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네.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아이의 그런 진짜 학교만 보고 함양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1년을 동안 생활했을 때, 내가 잘한 결정, 어떤 그렇죠. 좋았다, 네. 뭐 하는 것 한마디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다 이런 니즈는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소중하게, 우리 아이가 좀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에서 또 뒤처지지 않고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기회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은 있지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데, 학교를 보고서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학교에서 그 부분들을, 작은 학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니까 더 많이 급식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해외 뭐 연수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공약과 또 영어 교육을 좀 차별화해서 해주신다는 그것과 또 맞춤 교육이 된다. 소규모 학생들하고 같이 수준별 능력별로 이렇게 수업 지도를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약속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해 주셨고,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 연수는 뭐 가지 못했지만 방과 후 활동을 또 학교에서 4시 반까지 또 무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 그런 약속들도 이제 지켜주셨고, 작은 학교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서하초등학교에는 삶을 아름답고 또 아이들이 기품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뭐 아름드리 교육을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들을 지켜주셔서 그 부분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블로그처럼 그렇게 쓰는 거는 쓸 수 있는데 너 나를 보고 잘 봐.